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17번부터 먼저 질문 받고, 자, 그 다음 오늘 할 거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질문을 먼저 받을게요. 근데 어제도 해보니까 한 1시간이면 질문은 끝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좀 월목반에 비하면 좀 유형 연습을 좀 덜한 건 맞거든. 거의 질문만 하고 끝나서.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3가지 유형 갖고 왔어. 그래서 요 유형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하고 같이 문제 풀고 그걸 끝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1교시 마무리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진중모 보게 될 거예요. 진중모 1회 보게 될 거고, 진중모 1회는 학교 시험하고 동일한 시험, 동일한 시험지 양식, OMR까지 체크해서 똑같은 시간 동안 보는 거고, 이거는 분석표가 전달될 거예요. 자기가 무슨 문제가 틀렸고, 그 다음에 그거 문제에 대한 우리 이대부고 전체 정답률, 오답률 갈 거고, 자기가 이대부고 1학년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몇 등급 예상되는지까지도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보면은 월요일날 일괄적으로 다 전송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수는 일단 오늘 학부모한테 점수만은 전송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개수가 중요한 거잖아. 왜냐면 점수는 같은 개수여도 점수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애들마다 이제 편차에 따라서 또 우리가 몇 등급이냐 아니냐 이게 나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장점이 월목반이 이미 봤잖아. 그래서 월목반에서 1등이 3개 틀렸어. 1등이. 그리고 이제 아니지, 우리 F반에서 1등이 3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반에서는 한 만점자는 어쨌든 나왔고, 그래서 어제 M반 평균이 3.1 오답 개수가, 우리가 한 6.5인가 6.4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게 맞아. M반이 3개 때, 그 다음에 F반이 6개 때, R반이 한 10개 때, 이렇게 원래 나눠지거든. 그게 딱 수준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보통 평균 한 6개 안으로 들어오는 게 1차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7번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17번부터 20번 질문이요. 답이 이상하거나 하면 불러주세요. 제가 다시 답 불러드릴게요. 21번부터 24번 질문이요. 24번 질문인가요? 네, 2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이제. 자, 한 번만 물어볼게요. 혹시 24번 질문자 손 들어봐. 없어요? 그럼 일단 24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먼저. 23번의 답은 80입니다. 5번. 자, 다음 또. 25번부터 28번. 27번이요? 27번 혹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2명 이상이면 웬만하면 질문 받을게. 자, 27번 보시면 알파바 더하기 베타가 먼저 알려줬어. 자, 알파바 더하기 베타가 뭐라고 나왔냐면 3i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파바에다가 베타를 곱한 건 마이너스 2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들아, 이게 사실 개꿀이거든요. 얘가 왜 개꿀이냐면 둘이 곱했더니 실수 나왔죠. 그럼 여기다 바를 붙이면 알파, 베타, 바도 똑같이 마이너스 2 나올 거야 라는 게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바를 붙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바는 켤레근이니까 마이너스 3i가 나오겠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베타 바 더하기 베타 바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한번 전개해 볼게. 진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개 한번 해보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 바분의 1. 그럼 일단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게 확실시 알 수 있고, 그리고 얘도 똑같죠. 얘도 결론적으로는 얘네 둘이 곱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니까 얘도 또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확신은 들어요.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게 푸는 방법이 2가지인데,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통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제 얘를 이용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 2개. 요 2개를 어떻게 이용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보면 베타 바분의 1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쪽을 베타로 나눠주고 켤레근을 붙여줘가지고 베타 바분의 1을 찾거나 알파 분의 1을 찾아서 푸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냥 어쨌든 수학에서 분수 계산하면 통분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럼 전 통분하면 안 돼요? 그럼 통분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분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바의 제곱이다. 요걸 이용해도 상관은 없다.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자 얘는 어쨌든 또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리고 얘는 곱셈 공식이죠. 얘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요걸 이용해야겠지. 요걸 제곱한 데서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2배의 얘니까 플러스 4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계산해서 찾으면 되겠죠. 자,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없습니까? 28번까지? 그럼 29번부터 32번이요. 없어요? 33번부터 36번이요. 34번의 답이요? 3입니다. 34번의 답 3. 다음 또 없어요? 37번부터 40번이요. 없습니까? 오, 잘하는 건데. 41번부터 44번. 41번 질문인가요? 아, 42번? 질문이에요? 자, 한번 가볼게요. 42번. 자, 42번 보시면,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걸 한번 써볼게요. 알파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그리고 그거는 4 빼기 감마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진짜 전개해 볼게요. 그럼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감마는 반대쪽으로 넘어오면 이게 4다라는 말이 나올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알파 베타 곱한 거 찾으려고 봤더니 알파와 베타는 첫 번째 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곱이 뭐 나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감마 더하기 알파는 두 번째 식의 근 아니냐. 문제에서 그렇게 써있죠. 알파와 감마는 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b의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얘도 4a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결국 3a,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4a였네. 얘가 마이너스 4a래. 그럼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은 4니까 마이너스 5a는 5. 그래서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라는 거네. 선생님,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2차 방정식이 완료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없어져요. 는 0. 그럼 여기서 두 근이 누구랑 누가 나와? 알파랑 베타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거 x로 묶어버리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일 거고 0일 거고 둘 중에 하나는 1이다 라는 거야. 얘가 지금 알파와 베타를 의미한다 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우리는 알파랑 베타 혹시 둘 중에 누가 0이고 누가 1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우린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 1번. 만약에 알파가 0이고 베타가 1이면 어떡하지? 2번. 알파가 1이고 베타가 0이면 어떡하지? 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거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데요? 자, 두 번째 식 봐볼게. x제곱 a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x 거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5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의 두 근이 지금 누구랑? 0이랑 또 다른 놈 감마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얘들아 두 근의 합이 4인데 0하고 감마니까 감마가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감마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반대로 선생님 얘면 어떻게 합니까? 식은 똑같이 나오겠지. 식은 똑같이 나오고 합도 똑같이 나와 4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1하고 감마를 더했더니 4가 나와야 되니까 3이 될 수밖에 없겠네. 감마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베타랑 감마 더하면 4보다 커야 돼. 베타랑 감마랑 더하면 1 더하기 4니까 선생님 진짜 얘가 4보다 크네요. 그럼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왜? 얘네 둘은 더하면 3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문제가 뭘 찾아달래? A, B 찾아달래. 선생님 그럼 두 근의 곱은 0 나와야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B 값은 따라서 5가 될 수밖에 없네요 라는 거지. 끝났네. A는 몇? 아까 마이너스, B는 5니까 둘이 더하면 답은 4. 답은 5번이 정답이 돼요. 자, 다음 또 40 질문이에요. 해볼게요. 44번. 자, 44번은 잠깐 개념 설명을 해주자면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두 근 해놓고 자,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짝수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홀수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요거는 좀 문제마다 좀 달라요. 뭐 연속하는, 차이가 몇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아니면 연속하는 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자, 짝수라고 하면 일단 우리 수학에서 제일 많이 두는 경우가 뭐죠? 2,
2n, 2k 이렇게 많이 둡니다. 그래서 짝수는 2k라고 두면 되고요. 얘도 2k 플러스 1이라고 둬도 되고 마이너스 1이라고 둬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1 넣었을 때 1부터 시작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두면 되는 거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얘보다 뭐 하나 더 커도 되고 2k 플러스 1이라고 두는 게 우리 정신건강에 좋잖아. 왜냐면 플러스인 게 조금 더 나으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얘는 얘보다는 2 더 클 거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2k 플러스 3이라고 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연속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를 k라고 두고 하나는 걔보다 하나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지. 근데 차이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차이가 a만큼 난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둬야 되냐? 그럼 하나를 k라고 두면 하나는 k 플러스 a라고 두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효원아 44번은 두 근이 모두 뭐라 그랬어? 연속하는 홀수라고 뒀으니까 뭐 여러분 마음대로 두셔도 되겠죠. 뭐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이라고 둬도 아무 문제는 없겠다. 그러면 2k 플러스 1과 2k 플러스 3이라고 두면 자 근데 3보다는 너무 숫자가 크니까 마이너스로 조금 더 낮춰보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좀 정신건강에 좋은 게 더했을 때 사라지거든. 그랬을 때 첫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 써야겠네. 합은 4k 나오거든. 그게 뭐야?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미안 k가 이미 있네. 그럼 요거 바꿀게. 2t-1 2t 플러스 1이라고 두면 합은 4t고 그게 누구 나온다?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2k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2t는 k다 라는 첫 번째 관계식을 찾겠지. 두 번째 곱구해 볼게. 암산 좀 할게. 둘이 곱하면 4t 제곱 합차니까 마이너스 1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12k 마이너스 3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딱 봐도 요 k 대신에 얘를 투입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4t 제곱 마이너스 1은 24t 마이너스 33과 같고 4t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32는 0이니까 어우 이쁘게 숫자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t-4 t-2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아 k의 최대값.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선택의 기로에 서야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 선생님 t가 4면 어떻게 해요? 그럼 t가 4면 여기서 뭐 넣어보면 끝나겠죠.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네. 그럼 k는 8이 될 수밖에 없고 2번 만약에 t 값이 2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여기다 넣으면 k는 4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값은 8이다.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 만약 이 문제에서 막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걸 만족하는 k 값의 합을 구하셔 하면 너네들은 이 두 개 다 찾아서 더할 줄도 알아야 된다. 아셨죠? 자 다음 또 45번부터 48번 45번 자 45번 손 들어볼까요? 할게요. 45번 자 45번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 되는 값이 두 근의 b가 3대 4래요. 그러면 하나를 3알파라고 두면 하나는 4알파라고 두면 되겠네. 선생님 근데 얘네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 그건 몰라 나도. 음수면 알아서 음수 나올 거고 하나가 양수면 둘 다 양수가 나올 거야. 그럼 시작해 볼게.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7알파는 k가 나올 거고 두 근의 곱 12알파 제곱은 k-1이 나올 거니까 우리 누구 값 찾아달래? 알파 값, k의 값 최대값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알파 대신에 들어가도 되고 k 대신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일단 이 식 자체가 얘들아 k가 있는 게 정신건강에 좋잖아. 왜? k의 최대 최소였으니까. 그래서 얘를 좀 귀찮더라도 알파는 7분의 k로 고쳐서 여기다 한번 투입해보자 이거. 그러면 12 곱하기 자 요거 제곱하면 49분의 k 제곱이 나오고 그건 k-1과 같다. 그럼 양쪽에 49 곱하면 12k 제곱은 49k-49가 될 거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12k 제곱 마이너스 49k 플러스 49는 0이다 라는 거지. 자 이제 얘가 뭐가 돼야 돼?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 혹시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 일단 12니까 26보다는 3, 4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고 확률상
73, 21, 74, 28. 오, 딱 되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는 0 나오니까 여기서 K 값은 3분의 7 또는 4분의 7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최대 최소. 여러분, 우리 수학에서 분자가 똑같을 때 분모가 커질수록 작아지니까 얘가 무슨 값? 최소값. 얘가 오히려 최대값이 되더라. 문제에서 최대 최소 빼면 12로 통분을 하면 4 빼기 3이니까 1 나오고 7 나오겠다. 답은 12분의 7. 둘이 더하래? 답은 19인가 보네. 자, 다음 또 없으면 49번부터 52번. 굉장히 잘하는 건데 없어요? 진짜로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만, 어쨌든 부교재니까 좀 선생님이 중요한 문제를 한번 찝어볼게. 너네들 질문 안 했지만 일단 나는 혹시 50번은 뭐 아니다, 50번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야, 너네 49번 잘 했어? 49번? 굉장히 잘한 건데 49번. 또 너네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 49번 어떻게 했어? 49번 두 개를 같다고? 둘 다 0이니까 연립해서 그렇게. 자, 그럼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잘 봐, 얘들아. 이 49번은 보자마자 근이 1이랑 마이너스 2인 걸 알아야 돼. 이해가? 그래서 답이 1이랑 마이너스 2 갖다가 식 만들고 그냥 마이너스 4 하면 답인데, 근데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 fx가 2차식이 있었어. 이렇게 있었대.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근데 왜 지금 이거 질문 안 했는데도 해주냐면, 오늘 진중모 보고 방탈출은 없어. 방탈출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진중모 상담하고 보낼 거거든. 시험지 걷고. 그럼 어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시험지 펼쳐놓고 한 명씩 나와서 왜 틀렸어? 그리고 왜 이렇게 풀었었는데, 정말 선생님이 어제 너 가인이 알지? 가인이한테 물어봐. 어제 가인이가 갈 때, 야, 오늘 호승쌤 왜 이렇게 화났어? 내가 좀 마지막에 빡쳤어. 시험 끝나고. 왜 빡쳤냐면 시험도 잘 봤어. 그래, 내가 예상한 대로 5개, 6개가 제일 많았어. 틀린 친구 중에. 그리고 심지어 3개 틀린 애도 있었어. 근데 시험지를 보니까 또 전혀 내가 알려준 방식이 아니라 지 멋대로 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애들 대부분 지금 한 3명이가 나한테 크게 혼났던 친구들이 시간이 모자랐대. 근데 내가 시간이 모자란 건 너무 한심한 대답이다. 왜냐면 풀이를 보니까 거의 1, 2초 만에 풀 수 있는 걸 3, 4분 동안 풀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넌 왜 이렇게 풀으니 했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알았지, 정빈아? 오늘 한번 보자. 자, 49번도 봐봐. 이렇게 있는데 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왔다 칠게. 그럼 얘들아, 우리가 얘를 사실을 근을 갖는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야. 얘는 0. 이해가?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 보니까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이거 되게 얘랑 뭔가 모습이 비슷하거든. 그치? 왜냐면 얘 자체를 혹시 양쪽 다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x, 베타 마이너스 x가 는 0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 2차식이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그걸 갖다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문제에서 얘를 줬어. 여기 x에다 뭐 넣은 것 같아? 1 넣은 것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x는 1을 인수로 갖고 있다. 근으로 갖고 있다는 건 마찬가지인 거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도 0이래. 그럼 여기다가 딱 봐도 뭐 넣은 것 같아? 마이너스 2 넣은 것 같잖아. 그러니까 얘도 x는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두 개를 딱 보자마자 바로 fx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라고 바로 식을 세우면 되겠지.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끝. 여기다가 뭐 빼달래? 마이너스 4 뺀 게 답이잖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문제가 인수인 거 찾아달래. 뭐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니까 둘 중에 있는 거 고르면 되겠지. 답은 x 마이너스 2. 답은 4번에 있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또 중요한 건 질문 안 해서 조금 나도 놀라운데.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안 나와서 좀 놀랬던 거? 41번 얘들아. 41번. 이거
애들이 어려워한다 그랬잖아. 얘들아, 잘못 봤대. 잘못 본 건 무시해야 돼. 잘못 본 건 무시하고 잘 본 거를 봐야 돼. 그럼 물어볼게. 시연아. 연서야. 자꾸 헷갈려. 연서야. 내가 상수항을 잘못 봤대. 상수항을 모르고 잘못 봤다라는 건 누구랑 누구는 잘 본 거야? 2차 계수랑 1차 계수는 잘 본 거지. 그러면 2차 계수랑 1차 계수를 잘 본 거는 뭘 잘 따질 수가 있지?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합, 그치. 그래서 상수항을 잘못 봤다는 건 합은 정상적이라는 거고, 거꾸로 1차 항을 잘못 봤대. 1차 항을 잘못 봤다라는 건 2차 계수랑 상수항은 잘 본 거니까 곱은 제대로 나올 거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상수항을 잘못 봐서 얘를 잘못 봐가지고 근이 -1이라고 2가 나왔대. 그럼 너네들 어떻게 둬야 돼? 합은 정상이잖아. 2개 더하면 1이니까 최고차 항계수가 1이었으면 요렇게 여러분들은 식을 세웠을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1차 항을 잘못 봐서 찾은 근이 4랑 -1에 그러면 곱은 정상이잖아. 둘이 곱하면 마팔이니까 이게 정상적인 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잘못 봤다. 뭐 보라? 잘 본 거를 보자 라는 거야. 근데 어제 월목반 애들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요게 좀 헷갈렸대. 뭐? 이건 알겠는데 가끔 어떤 문제는 근의 공식을 잘못 써서 나온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근의 공식을 잘못 써가지고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로 써서 근을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근의 공식을 잘못 이용해서 1과 -1을 근으로 얻었다. 그랬을 때 올바른 근을 찾아지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애들이 당황한단 말이야. 근의 공식을 잘못 써서 나온 식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라고 하면 우선 진짜 잘못 구한 거 그대로 근과계수의 관계 합과 곱을 찾아보자고. 그럼 첫 번째, 둘이 더하라 이거야. 이렇게 잘못된 식으로 b제곱 마이너스 ac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랑,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얘는 없어져. 그럼 결국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나오고 a분의 마이너스 b가 나오는데 그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과 같대. 그래서 a랑 b랑은 일단 같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진짜 잘못 구한 걸로 곱할게. 곱하면 뭐 나와? 4a 제곱분의 합차니까 b제곱에서 b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니까 없어지고 4a 제곱분의 ac가 나오고 a도 하나 사라지니까 4a분의 c가 나오더라. 그럼 그거 둘이 곱한 건 뭐다? 마이너스 2니까 c는 마이너스 8a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거 갖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마 그 fx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 항계수가 a라고 하면 ax 제곱, 원래는 bx 플러스 c인데 요 b와 c 대신에 얘를 투입하는 거야. 그래서 ax 제곱 b 대신에 플러스 ax, c 대신에 마이너스 8a로 넣고 a로 다 묶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뭔 뜻이냐? 원래 정상적인 식은 이건데 너가 근의 공식 잘못 써가지고 나온 답이 이거였어 라는 거야. 그럼 난 이제 여기서 뭐만 쓰면 돼? 정상적인 근의 공식 쓰면 답 나오는 거야. 만약에 최고차 항계수가 1이라고 알려줬어. 그럼 땡큐지. 여기서 바로 근의 공식 써가지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답은 요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잘못 봤다, 잘못 썼다 상관하지 말고 그거 그대로 이용해서 근과계수의 관계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거야. 41번 제가 찝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질문 안 나왔는데 좀 놀란 게 너네 33번 잘했어? 33번?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해서 풀어봤는데 난 이거 애들 실수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33번 실수 안 했냐? 안 해줘도 돼? 나 C랑 B를 이걸 따졌단 말이야? 잘하는 건데 그럼 진짜로. 자, 넘어간다. 38번의 답이 38번의 답이 마이너스 5요. 그럼 없어요. 앞에서는 그러고는 사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밖에 없어서 요거는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스텝 3 한번 가볼게요. 자, 스텝 3 53번부터 질문 받을게요. 53, 54 질문이요. 없습니까? 55, 56.
아, 56번의 답이요? 선생님 빠른 답지로 56번에 6. 아, 56번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미안한데.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였어요. 콤마가 더하기 대신에 들어가 버렸어. 다음 또. 알파 베타의 최소값이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소값. 자, 다음 57번, 58번. 59, 60. 어우, 잘하는 건데. 여기는 뭐 학교 부교재니까 뭐 당연히 우리 그거 한 번쯤은 다 다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4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스텝 4. 61, 62. 60. 2번이요? 자, 62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졸리면 서서 하세요, 서서. 저 뒤에 가서, 옆에 책상 저 두 명이 같이 나란히 써도 돼. 그냥 책만 올려놓고, 같이 쓰세요. 자, 6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귀찮아 보이네, 62번. 자, 62번 보시면요.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근데 3알파 마이너스 k 거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그리고 똑같네. 3 베타 마이너스 k 베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값을 찾아달라라는 건. 이거 너네 귀찮아서 안 한 거 아니야? 그치? 이건 방법이 없는데? 얘는 방법이 없어. 근데 사실 이제 나중에 가면 뭔가 보일 수도 있는데, 자, 한번 가볼게. 일단 전개해 볼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k가 나올 거고, 그럼 그 다음 건 딱 봐도 문자만 바뀌어서 나오겠지.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k 베타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0 되는 거 찾아달라라는 거야. 그럼 같은 것끼리 동류한끼리 묶어볼게. 3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 계산 실수 안 하려고 마3 가진 것만 일단 묶어볼 거고, 마이너스 k 가진 것도 따로 묶어볼게. 그리고 더하기 2k는 마이너스 11에.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만 잘 쓰면 되겠네. 얘는 일단 3분의 5. 이거 딱 봐도 귀찮아서인데, 이거 나한테 짬 처리한 것 같은데. 이거 3분의 5. 그리고 얘는 암산할까요? 곱셈 공식 두 군의 합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k라고 쓸 수 있겠네. 왜냐면 두 군의 곱이 3분의 k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3 곱하면 3분의 25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분의 5k 플러스 2k는 마이너스 10. 계산 실수 안 하긴 해. 없어지고 둘이 하면, 아이고 얘 둘이 할 수가 없네. 자,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인데 일로 넘어옵시다. 그럼 3분의 15인데 얘 더하면 40은 얘 넘어가서 3분의 5k. 그럼 k는 따라서 8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실수 k 값 찾아달래. 8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또. 잠깐만, 혹시 편법으로 되는지 볼게. 8, 3, 11. 안 되네. 자, 다음 또. 63, 64. 64? 아, 이 64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엄청 방대하게 꼼꼼하게 설명해 줬는데, 그래, 괜찮아. 자, 64번 한번 가볼게. 자, 선생님은 힘들어도 되니까 너네가 질문 좀 많이 해줘.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얘들아, 하나 물어볼게. 우리가 지금 2차 함수가 P 넣었을 때 최소값 Q 나오는 어떤 2차 함수가 있었어. 근데 루마, 내가 물어볼게. 가조건 읽어보면 0부터 3에서 최소값이 몇이래? M. 나조건은 0부터 5에서 최소값이 뭐래? 범위는 바뀌었는데 최소값은 어때? 똑같지?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누구 넣었을 때가 최소지? 그치? 근데 5가 한 이쯤이라고 해볼게. 그럼 누구 넣었을 때가 최소지? 지금 구간이 달라졌으니까 최소값도 달라졌단 말이야. 근데 구간이 달라져도 지금 이 문제는 절대 최소값이 바뀌지 말라는 건, 무조건 3과 5가 꼭지점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구한 이 Q값이 최소값 M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Q는 M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 자, 간다. 그림 다시 그려줄게. 이제 이렇게 생겼고, 확실시된 건 P, 여기가 최소값 M값이고, 구간 0은 여기 있을 거고, 3하고 5는 당연히 이쪽에 있을 거야. 자, 그래놓고 우린 지금 무슨 값 찾으면 돼, 이제? 최대값 찾으면 될 거야. 근데 애들이 이거를, 오늘 사실 선생님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뽑아온 유형 중에 하나거든? 지금 얘들아, 봐봐. 이거 F반은 내가 한 번 했었고, 우리 저번에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지금 0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 둘 중에 누가 최대야? 그치, 모른다고 해야 돼. 0 넣었을 때랑 5 넣었을 때랑 누가 최대야? 모른다고 해야 돼. 왜요, 선생님? 아, 이거 모르지 않냐. 3이 더 P에 가까우면 0 넣었을 때가 최대지만 P로부터 더 3이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요 차이보다 얘가 더 멀리 차이 나 있으면 3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0과 3의 딱 중앙값이 뭐지? 2분의 3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2분의 3을 기준으로 P값이 2분의 3보다 작을 때와 2분의 3보다 클 때를 따져줘야겠다라는 거야. 왜? 어느 쪽으로 축이 치우쳐져 있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1번 범위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선생님 P값이 축이 0보다는 크지만 2분의 3보다 작으면 어떡하죠? 2번 P값이 2분의 3보다는 크지만 3보다는 작으면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맞는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자, 요 그림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축이 P가 있고 여기에 최소값이 M값이 있었는데 지금 0에 더 치우쳐진 거야. 그래서 0은 여기인데 3은 여기에 가 있는 거지. 요 가운데가 2분의 3이고. 선생님 진짜 축이 더 왼쪽으로 치우쳐졌어요. 그럼 누구 넣었을 때가 최대야? 3 넣었을 때가 최대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3 넣어보자 이거야. F3은 3-P의 제곱 더하기 M값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최소값? 최대값? M 플러스 4다 라고 나왔어. 그럼 뿅 사라지니까 우리 뭘 제곱해야 4가 되지 얘들아? 뿔마 2지.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려면 P값은 1이 돼도 되고 아니면 뭐도 돼. 마이너스 2도 되니까 5도 된단 말이야. 근데 연서야, 우린 P가 0과 2분의 3 사이 있다고 했으니까 누가 답이야? 1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자, 그럼 이거 잠깐 지울게.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두 번째 것도 찾아야지. 5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구간이 0부터 5로 바뀌어도 최대값은 누구 넣었을 때야? 5 넣었을 때니까 F5도 구해보자 이거. 그러면 얘들아 조심하세요. 5 빼기 P가 아니라 위에서 P가 1로 고정됐으니까 5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M값은 문제에서 최소값 뭐래? 최대값 4M이다 라고 나오겠지. 그러면 16은 3M 값이 나올 거고, 이해 가십니까? 5 빼기 1이니까 4의 제곱 16이고 M은 4M이다. 넘어가면 3M은 16이니까 M값은 3분의 16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문제 첫 번째 줄 끝에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써있지? 자연수 M이라고 되어 있어. 자연수야 아니야? 아니지. 탈락. 버리면 돼. 그럼 이제 정답은 두 번째일 수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P값이 사실은 3에 더 치우쳐져 있었네요, 선생님이라는 거야. 그럼 그림을 다시 그려주면 아까 여기가 P일 때 M값이었는데 3이 더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0이 더 멀리 가 있고 2분의 3이 한 이쯤에 가 있는 거지. 그럼 누구 넣었을 때가 최대가 돼? 0 넣었을 때가 최대니까 F0을 구해보면 0 넣어보면 자 여기다 0 넣었어. 0 넣어보면 P제곱 플러스 M값은 M 플러스 4다. 없어지니까 P값은 뿔마 2가 나오는데 2분의 3과 2분의 3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P값은 2더라. 그럼 얘들아 5는 어디 있냐는 거야. 5는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 이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또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5가 여기 있으면 0 넣었을 때랑 5 넣었을 때 누가 더 최대예요? 라고 하면 내가 말했잖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돼. 얘가 몇이라고 할까?
2라고 그냥 가정해버려. 그럼 2부터 5까지는 3 차이 나지만 2부터 0까지는 2 차이 나니까 5 넣었을 때가 최대겠지. 그래서 F5를 구해보자 라는 거지. 그럼 5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m 값은 4m 이렇게 나올 거니까 3, 9는 3m 따라서 여기서 m 값은 3 이렇게 나오겠네. 자연수도 만족했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F10 값 찾아달라라는 거지. 그럼 F10은 10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3이니까 88에 64 답은 67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2024년도면 내 생각에 작년 지금 1학년 팀이 안 바뀌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럼 작년에 이걸 지금 선생님들이 풀어봤다는 거거든. 작년에. 그러니까 봤을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자, 다음 또. 없으면 65, 66. 없어요? 진짜로? 66 잘한 건데, 이거 했으면. 60. 풀이요? 65번 한번 손 들어볼까? 없니? 65번. 보민이밖에 없어? 그럼 따로 해줄게, 65번. 자, 다음. 67, 68. 67 손 들어볼까? 따로 해줄게. 자, 근데 67번 연서야, 내가 힌트 줄게. Z제곱이 실수면 두 가지 따져야 돼. 뭐지? 그치, 순호수이거나 실수이거나. 한번 그거 해서 나한테 다시 보여줘. 자, 68 손 들어볼까? 68은 이거 해주면 안 되는데. 비슷한 거 냈었나, 내가? 68번 한번 가볼게. 자, 근데 얘들아, 나 하나 궁금한 게, 68번 틀린 사람들 중에 66번 맞은 사람 있어? 야, 그럼 난 궁금한 게 이게 66번이랑 68번이 같은 개념을 사용하거든? 그러니까 같은 법칙을? 그러니까 뭐냐면 66번을 갖고 오면 66번에 지금 이렇게 돼 있었잖아.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 있으면 이게 묶어 쓸 수 있거든? x 플러스 a에다가 x 플러스 b를 곱하고 전체 제곱하면 된다라는 거거든.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제곱은 분배도 되고 그 다음은 묶어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그대로 68번에 적용하면 잘 봐. 1 플러스 1 마이너스 i의 2n승이 지금 누구랑 같냐면 2의 n승 i랑 같대. 그럼 얘들아 잘 봐. 이 제곱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럼 우리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2i가 나와. 그걸 n승하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들아 저 n승을 분배해버려. 분배하면 마이너스 2의 n승, i의 n승은 2의 n승, i의 이렇게 쓸 수 있어. 이해가? 그 다음 한 번 더 쪼갤게. 뭐냐면 요 마이너스 2가 엄밀히 따지면 얘들아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n승이거든. 근데 왜 굳이 가만히 있는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1과 2로 왜 쪼갭니까? 그럼 이 n승을 분배하려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2의 n승으로 나와. 그리고 저 뒤에 i의 n승이 있고 2의 n승 곱하기 i가 나와서 뿅뿅 약분이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n승은 얘처럼 묶어 쓸 수 있으니까 얘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i의 n승이 i 나올 때를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이너스 i를 몇 승 하면 i가 나오죠? 3승 하면 나와요. 왜? i 3승 자체가 마이너스 i였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i가 나오겠지. 근데 얘들아 그 다음 걸 애들이 못 찾아. 그 다음 거 찾을 때는 우리 아시다시피 i는 몇 개마다 반복되죠? 4개죠. 그럼 거의다가 4씩 커져요. 근데 아직도 3, 7, 11 손가락 발가락 이용해서 세고 있으면 이건 미친 거지. 이거는 세는 방법은 자기만의 어떤 감각이 있어야 돼. 노하우가. 나 같으면 이렇게 셀 거야. 선생님 이렇게 해갖고 몇 이하? 100 이하의 개수를 찾아달래.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선생님 4, 8, 12 4의 배수에서 1씩 빼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4의 배수를 찾은 다음에 다 같이 1을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4의 배수를 오히려 거꾸로 세는 거예요. 근데 왜 4의 배수는 쉬워요? 네, 4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럼 100을 4로 나누면 뭐 나오죠? 25가 25개 나오지? 근데 조심해야 돼. 맨 마지막이 뭐야? 100이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다 같이 1을 뺄 거야.
그러면 100에서 1 빼면 99니까 100 이하가 말이 되지. 그러니까 25개가 다 인정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찾으면 돼. 답은 25개가 되겠네. 다음 또 69, 70, 70 손 들어보세요. 할게요. 야, 그래도 저번보다는 확실히 또 진짜 낫네. 저번에 너네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지금 문제구나. 선생님 그쪽을 좀 많이 연습 좀 시켜놔야겠다. 자, 70번 한번 가볼게요. 자, 70번 문제 보시면, 자, fx는, 자, 여러분, 혹시 문제가 fx가, 3차라고 딱 대놓고 줬네? 그럼 가족권 한번 써볼게. fx 더하기 3, 마이너스 fx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x-1로 나누고,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은 누군지 모르고, 나머지는 0이다.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보세요. 1하고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투척. 1. 나머지 없어. 마이너스 2 넣어볼게. 투척. 얘도 0이래. 근데 이거 딱 쓰고 보니까 3단 논법이 되는 것처럼 보여. 왜? F4가 F1하고 같대. 근데 F1은 또 F-2랑 같대. 그럼 3단 논법이지. F4는 F1, F1은 F4는 F-2랑 같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즉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다 같은 거야. 근데 물어볼게. 뭐로 같아? 루마? 뭐로 같아? 이 세 개가? 아니지. 이 세 개가 지금 같대. 근데 같은데 뭐로 같냐고.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는 K라고 둬야지. 왜 여기를 는 0이라고 쓰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런 거지. 정빈이, 서윤이, 연서 같아. 그럼 너네 나한테 뭐라고 물어볼 거야? 뭐가 같아요, 선생님? 물어볼 거 아니야. 뭐가 같은지, 눈이 똑같은 건지, 성격이 똑같은 건지, 뭐가 똑같은 건지를 물어보듯이 세 개가 같대. 근데 뭐로 같은지를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로 같다. 내 맘대로 K라고 둔 거야. 그 우리가 딱 두자마자 바로 fx 끝나지. 뭐? 최고치 한계수가 1이었으니까 x-1, x 플러스 2, x-4에다가 플러스 k 딱 써줘야지. 그래서 문제에서 뭘 알려줬어? f2는 마3이야. 줬잖아. 1, 4, 마2 더하기 k가 마이너스 3이야 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마8이니까 넘어가면 결국 5가 나오겠네. k. 문제가 뭘 찾아달래? f 0값 0, 0, 0 넣어보면 마1, 2, 마4에다가 5 더하니까 답은 13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 답은 1번이 답이 되네. 애들이 요 K를 못 떴더라고. 어제 월목반도 물어보니까 세 개가 같은데 이게 자기네들도 세 개가 같은데 아무 말이 없어서 0이라고 뒀대.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 0, 0, 0 넣어가지고 그럼 여기다 0 넣는 애들은 이제 혼나야지. 그럼 F2는 마3이다는 만족하지도 않는데 왜 0을 왜 넣는지 모르겠어. 자, 다음 71, 72, 72번이요? 자, 72번 손 들어볼까요? 오케이, 할게요. 자, 72번 가볼게. 자, 최고차, F는 다항식이고, G는 3차래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자, 가볼게. fx 더하기 gx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x로 나누었더니 몫은 누군지 몰라. 근데, 나머지는, 얘들아, 최소한 우리 1차로 나누면 나머지 뭐여야 돼? 상수항 나와야겠지. 끝났고. 두 번째, 이번엔 f 더하기 g 똑같은 식을 누구로 나누었대? 조금 더러운 x제곱 플러스 2x 인수분해 되지도 않는 얘로 나눴대. 그랬더니 몫은 누군지 몰라. 하지만 나머지는 누구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fx로 나왔대.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로 나누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든 나머지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대. 그럼 얘도 뭐 나오라는 뜻이야? 상수항이랑 똑같으라는 거지. 맞잖아. 그치? 그럼 내가 물어볼게. 선생님, 여긴 2차가 살아있는데요? 그럼 방법은 하나지. 얘랑 만나서 fx가 이 2차랑 1차를 없애줘야 돼.
그럼 루마 fx는 무조건 뭐로 시작해야 돼 우선? 얘랑 만나서 얘가 없어져야 돼. 2x 제곱이 나와야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가 사라지고, 그 다음 얘도 없어져야 돼. 얘도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x, 2x로 가면 돼. 아이고 2x가 아니지,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4x로 가져야겠지. 그리고 나서 r 값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r이라고 두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 넣어봐봐 얘들아 f를. 그럼 진짜로 샥샥샥샥 계산돼서 얘가 r 값이 나와.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였어야 돼. 이걸 만약에 맞으신 분 손 들어봐. 자, 맞은 사람은 이제 내가 혹시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혹시 저번에 별거 없어 생각나? 거기에 얘랑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 자, 이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 f 더하기 g를 x로 나누었더니, 이제 이쁘게 식 다시 써볼게. 나머지가 r이고, 똑같이 f 더하기 g를 이번엔 얘로 나누었더니 나머지는 이제 r 나오는 거 다 찾았어. 자, 이거 혹시 별거 없어에 있던 거 기억나? 저번? 힌트 줄까? 저번에 했던 문제 중에 혹시 나머지가 3p제곱으로 나왔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나지? 아무튼 자, 그럼 선생님, 제가 이제 시험장에서 그럼 이걸 보고 선생님이 그 다음에 시작하는 그 풀이가 생각나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떠올리죠? 라고 하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게. 학생이라면,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자, 똑같은 놈을 다른 놈으로 나눴어.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항인 건 이해가 가는데 2차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상수항이래. 그럼 이거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왜? 우린 대부분 2차로 나누면 1차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상수항이라고 벌써 나와버렸지. 근데 서로 다른 놈으로 나눴는데 나머지는 같아.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뭐냐? 반대로 넘겨. 반대로 넘기면 fx 더하기 g에서 r을 뺀 거는, f 더하기 g를 더하고 r을 뺀 거는 x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눠도 나머지가 없다로 바뀌어. 얘들아, 왜 나머지가 없다로 만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지? 나머지가 없으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그리고 나눠 떨어진다는 건 더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f 더하기 g에서 r을 뺀 거는, f 더하기 g에서 r을 뺀 거는 결국 x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인수로. 끝났네? 요 r 넘어오면 끝이네? 요렇게. 문제에서 뭘 찾아다 그랬어? g1이 몇이래? 7이래. 자, 여기다 다 일러볼게 이제. 1차 1 더하기 r. 자, f1 뭐 나와? f1은 6 빼기 2r. g1은 7이래. 그거는 1 더하기 r이래. 2r이 반대로 넘어오면 3r이 될 거고, 13인데 1이 넘어가니까 12. 따라서 r 값은 4. 끝났네. 그래서 얘가 8이 되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F3 값? 따라서 F3 값은 18 플러스 12 마이너스 8이니까 정답은 22.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일단 F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얘가 2차 계수가 얘가 되면 1차 계수가 얘인지를 생각 못하면 일단 시작을 못하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놈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같을 땐 선생님 대부분 어떻게 푸니까 나머지가 같으면 똑같은 식 쪽으로 넘겨서 나눠 떨어진다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또 71번 71번 손 들어봐. 할게. 요거 지울게요. 요거까지 하고 이거 그러니까 요 질문까지 끝나고 쉬는 시간 줄게. 딱 적당하게 딱 1시간 가네. 자, 71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김서진 씨, 너 말해. 앞에 식 내가 뭐 하자 그랬지? 자, 물어볼게. 1 플러스 i분의 루트 2가 있어. 얘 뭐 하고 싶어야 돼? 제곱이야, 3승이야. 저걸 유리화한다고? 와, 저거 좁힐까?
이씨. 얘들아, 이거 내가 뭐 하자 그랬지? 제곱하자 그랬지. 그럼 얘를 제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치. 분모의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i가 나온다 그랬지. 얘들아, 이런 거 빨리빨리 써줘야 돼. 이걸 아직도 유리화하고 있고 삼승하고 있으면 이거 큰일 나, 얘들아. 진짜로. 이대 보고 시험 너네 지금 발표 났지? 27문제 나오잖아. 27문제에 지금 24문제 객관식에 3문제 단답형이래. 얘들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간 졸라 부족해, 이러면. 객관식이 지금 4문제면 거의 보자마자 바로바로 풀어야 돼. 지금 왜냐면 저번에는 18에 6이었어. 18문제에 6문제였단 말이야. 그런데도 50분이 빠듯했는데 지금 24문제가 지금 객관식이고 3문제가 단답형이면 총 문항수가 지금 3문제가 늘었어. 그럼 얘들아 진짜 빠듯해 시험. 그러면 이런 것들 유리화하고 제곱할 시간 이거 엄청 줄여야 된단 말이야. 오늘 진중모 보면 내가 장담할게. 오늘 진중모 곱하기 2 하면 자기 학교 시험에서 틀리는 개수예요. 우리 학원 진중모가 보통 학교 시험에 2분의 1배로 차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3개 틀리면 학교 시험에서 한 6개 정도 틀린다고 보면 돼. 그래서 오늘 6개 틀리면 이제 12개 틀려갖고 오는 거고. 알았지? 근데 얘들아 시험은 선생님 오늘 문자도 보낼 거지만 진중모 갖다 스트레스 받지 마. 제일 바보 같은 짓이야. 학원 시험이야. 학원 시험은 얘들아 아무것도 아니야. 학원 시험은 못 봐도 되고 잘 봐도 돼. 근데 자꾸 못 본 거 갖다가 막 여러분들 무슨 미래를 자꾸 이렇게 예언하지 마세요. 스스로. 나 이거 큰일 났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학원 시험은 내가 이거 모르네? 이거 공부해야겠다. 이거 애들 맞았네? 근데 난 왜 틀렸지? 이거 공부해야겠다. 요런 기준으로 삼으면 돼. 자, 갈게. 그럼 얘를 A라고 치환하면 지금 A제곱이 마이너스 I야. 그럼 서진아, 네가 불러. A 4제곱 뭐 나와? 마이너스 1. 그럼 A의 6승 뭐 나와? 그치? 그럼 A의 8승 뭐 나와? 1. 이렇게 가겠지. 이해가? 그거 좀 뒤로 좀 가주라, 연사. 너 뒤에 자리 많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 2분의 자, 이거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가르친 적 없어. 인정. 이거는 우리가 늘 보던 모양이 아니야, 얘들아.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우리가 보던 건 뭐였었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2분의 i 플러스 루트 3이야. 요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한 번만 제곱 한번 해봐봐. 요걸 b라고 두고 b 제곱 좀 한번 구해볼게. 얘를 b라고 둔 상태에서 제곱 구하면 4분의 2 플러스 2 루트 3i가 나오고 그리고 2로 약분하면 선생님 드디어 제가 알던 모양이 나왔어요 라는 거야. b제곱이 얘인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은 생각 들어야 되지? 그치. 그럼 결국 얘를 세제곱하면 되니까 b의 6승이 뭐 나와? 이거 암산이 아니라 요거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나오지. 이해가? 그리고 b의 12승이 그럼 자동적으로 뭐 나오겠어? 1 나오겠지. 이해가? 근데 문제가요. 얘네 둘이 더했더니 A랑 B를 더했더니 A의 N승을 구하고 B의 N승을 구해서 더했더니 2가 나온대요. 그럼 방법은 얘밖에 없어. 1 더하기 1밖에 없다고. 그럼 결국 얜 8개마다 1, 얜 12개마다 1이니까 결국 같은 N값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8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답은 24의 배수라고 답을 말해야 돼요. 원래. 학교 시험에서는 결국 최소값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럴 거야. 그랬을 때 100 이하 또는 막 300 이하의 n값을 찾으시오. 그럼 24의 배수를 또 찾아서 300 이하까지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아셨죠? 학교 선생님들은 완벽하게 바꾸진 않고요. 꼭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중간에 부호, 차수 이런 걸 좀 많이 바꿉니다. 자, 다음 또 없어요? 그럼 73번 질문 해야 돼요? 할게요. 73번은 또 마지막 피날레 문제네요. 요것도 사실 이제 모의고사 문제잖아. 우리 2023학년도 9월 평가원이고 27번이면 이제 준킬러인데 가볼게. x-2 px 마이너스 x제곱을 px 마이너스 x로 나누었더니 몫은 qx고 나머지는 px 마이너스 3x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자 물어볼게 얘들아. 간다. 자 봄이나 px를 2차라고 가정하면 여기 2차지.
그럼 나머지가 몇 차 나와? 아니지. px가 지금 2차야. 얘를 2차라고 가져오면 여기 2차잖아. 2차 빼기 1차니까 여기도 몇 차야? 2차. 2차를 나눴는데 2차가 나와. 말 돼, 안 돼? 3차라고 해볼게. 3차 빼기 1차는 3차야. 3차에서 1차 빼도 3차지. 그럼 자꾸 px가 2차 이상이 되면 나누는 놈과 나머지가 항상 차수가 똑같이 나와.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무조건 px는 최소 몇 차여야겠다? 1차여야 1차 빼기 1차에서 1차 만들어주고 여긴 1차 빼기 1차에서 상수항을 만들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px는 무조건 1차식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1차는 1차인데 ax 플러스 b라고 두면 너무 머리가 아파지고 여기가 무조건 상수항이 나와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3x가 사라져야 되니까 3x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플러스 b라고 두면 되겠다라는 거야. 왜? 얘네 둘이 사라져서 여기가 통째로 b가 나오면 되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px에다 다 투입할게요. 투입. 이건 투입해서 b가 나왔고, 자, 식 다시 쓸게. x-2 곱하기 3x 플러스 b에다가 x제곱을 뺀 것은 2x 플러스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b가 나왔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 번만 전개해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3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2x제곱 플러스 여기 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b니까 b 마이너스 6의 x 마이너스 2b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결국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어때요? 항등식이래요. 그럼 우리는 뭘 쓸 수 있죠? 이 q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물어볼게. 2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qx는 뭐로 시작해야 돼? x.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bx 나오거든요. 오, bx 있어. 근데 마이너스 6x가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해? 끝. 그럼 qx가 구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래 놓고 문제가 뭘 구하라냐면 px를 qx로 나누었더니 몫은 누군지 모르겠고 나머지가 지금 10이다. 시연아, x에다 뭐 넣을래? 그렇지, 3 넣어야지. 3 넣으면 9 플러스 b는 10이다. 그래서 b는 1. 끝.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p30 91 끝. 이거는 차수만 잘 찾았어도 맞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